그만해. 이걸 내일까지 부탁한다. 네, 알겠습니다. 나 아카바네 마사야는 사회생활 5년차인 평범한 회사원이다. 말이 많은 상사와 무능한 부하 사이에 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스트레스를 영어로 만들어주는 힐링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오늘은 빨리 끝났네. 맞아요. 오늘은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코 아유미. 부침성이 좋아 사내에서도 인기 있는 후배.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여자친구이다. 반년 전에 사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해도 회사 사람들한테 들키면 독신인 남자 직원들한테 질투받을 것 같네. 다음 날. 마사야, 미안. 늦었지? 완전 괜찮아. 그래도 가게 예약해뒀으니 빨리 가자. 엄청 기대된다. 맛있다. 거의 약속 직전에 심지어 점심에 만나게 된 건데 용케 예약했네. 여기는 야경이 예뻐서 저녁 예약은 2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점심은 비교적 잡기 쉽대. 그렇구나. 여긴 점심치고 꽤 비싸니까 말이야. 아유미, 입기 전에 전해둘게. 자, 생일 선물. 고마워. 커플 시계구나. 지금까지 회사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었으니까 커플로 뭔가를 산 적은 없지만 곧 결혼할 거잖아.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고마워, 마사야.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조금 성급하지만 내가 혼인신고서는 써뒀으니까 전해둘게. 고마워. 써달라고 해서 바로 썼는데 언제 신고하러 갈래?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역시 가장 좋은 날로 잡고 싶어. 알았어. 너무 지촉하지 않을 테니까 네 타이밍에 맞춰도 돼. 그 후 우리는 별거 아닌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즐겼다. 마사야, 미안해. 볼 일이 없었으면 좀 더 같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신경 쓸 거 없어. 다음에 느긋하게 또 만나자. 그럼 또 보자. 오후 5시가 지나 헤어진 후 한가했던 나는 딱히 볼 일은 없지만 서점에 가기로 했다. 그냥 가본 건데 신간이 있다니 운이 좋았네. 히로, 늦었어? 미안. 저건 아유미의 동료인 사토인가? 왜 둘이서 만난 거지? 히로니까 용서해 줄게. 그보다 이 촌스러운 시계 좀 봐. 그 녀석이 준 생일 선물이야? 일부러 그걸 받으려고 생일까지 속인 건데 받은 게 고작 그런 거냐? 진짜 최악이야. 한쪽만 있으면 팔아봤자 헐값일 거 아니야. 센스가 안 좋아서 차고 싶지도 않아. 잠깐, 방금 그 말 진짜야? 마사야. 들켰네. 귀찮게. 아유미, 방금 한 얘기 정말이야? 들켰네. 잠시만, 농담이지? 약혼까지 했는데 대체 왜? 뭐? 약혼한 건 당연히 너한테 더 뜯어내기 위해서지. 그럴 수가... 사실은 좀 더 뜯어낸 다음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뭐 들켰으니 어쩔 수 없지. 마사야, 우리 헤어지자. 잠깐!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안하다, 카바네. 그렇게 된 거다. 결국 아유미는 바람을 피운 데다 일방적으로 나를 찬 것이다. 다음 날. 왜 나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유미도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했고. 카바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가 담당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무슨 착오가 있는 게... 그리고 아까 사업부의 토요코한테서 사귀지도 않는데 네 이름이 쓰여진 혼인신고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만. 아닙니다. 저와 아유미는 어제까지 사귀던 사이였고 약혼도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아무도 너희가 사귄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상대가 사귄 적이 없다고 하니 말이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정보 누출 건도 있으니 처분은 나중에 전해주겠다. 그럼... 결국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았고 기억에 없는 정보 누출과 아유미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해고당한 나는 이직처를 찾아다녔지만 면접에서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여 취직 활동은 난항을 겪었다. 면접에서 이직한 이유를 물어보면 매번 말문이 막힌단 말이지. 자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쩌면 좋지. 어라? 혹시 아카바네? 카타오크구나. 오랜만이네.
어느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아, 말 안 해서 미안.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 아, 그건 그렇겠다. 카타오카 시오. 내 동기로 일도 잘하고 상사나 부하에게 신용도 두터운 믿음직스러운 여성이다.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업무상 엮이는 일은 거의 없었고 회사 회식 때 잠깐 얘기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근데 넌 이런 곳에서 뭐해? 쇼핑? 오늘은 밤부터 일이라 그때까지 한가하거든. 밤부터? 혹시 너도 회사 그만둔 거야? 아, 그렇구나. 네가 먼저 그만둬서 모르겠구나. 저기, 한가하면 잠깐 나랑 어울려줘. 그 후 나는 카타오카의 페이스에 휘말려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진상을 얘기했다. 뭐야 그게? 토요코시 최악이잖아. 왜 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얘기해보지 않은 거야? 아니,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데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체념했어. 그렇구나. 뭐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했으니 이제 됐어. 그보다 너랑 둘이서 밥 먹는 건 처음이네. 그러게. 동기인데 네가 전혀 권유해주질 않았으니까. 아니, 권유할 이유가 없었잖아. 그렇지. 왜 화내는 거야? 애초에 넌 인기가 많아서 항상 누군가에게 권유받고 있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뭐 이 얘긴 됐다. 아까도 가볍게 말했지만 나도 회사를 그만뒀거든. 진짜였구나. 응, 정확히는 아직 그만둔 건 아니지만 네가 그만둔 후에 바로 사퇴서를 냈어. 지금은 인수인계나 인사를 다 마치고 남은 유급 휴가를 즐기는 중이라 회사는 더 이상 나가지 않지만 말이야. 그렇구나. 근데 나랑 달리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그만둔 거야?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우리 정도 나이면 한 번 정도 이직할 생각을 하긴 하지. 그렇지. 넌 취할 어때? 완전 글렀어. 서류 심사를 포함해도 40개는 떨어졌어. 너 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바보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그래, 용케 알았네. 거짓말을 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는 평생 못 붙을걸? 그렇겠지. 저기, 그럼 내 일을 도와주지 않을래? 네 일을? 그러고 보니 밤부터 일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사실 그 회사에 있을 때 부업으로 버튜버를 했었거든. 버튜버? 2D나 3D 아바타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유튜버 말이야? 요즘 광고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뭐 주변에 별로 없긴 하지. 난 그런 업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뭘 도와주면 되는 거야? 회계나 스케줄 관리 등 이것저것? 나는 소속사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라서 혼자 이것저것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 뭐 돕는 건 좋은데 취하라면서 할 거라 많이 도와줄 순 없을지도 몰라. 취할 계속하게? 당연하지. 지금은 저금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언젠가 생활이 어려워질 테니까. 내가 헷갈리게 말했나 보다. 돕는다고 했지만 월급이 나오는 거야. 내가 만들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말이었어. 회사를 만들려고? 응. 앞으로 기업에서 받는 의뢰나 콜라보를 점점 늘리려고 하거든.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고마운 얘기지만 나로 괜찮은 거야? 너라면 얼마든지 나보다 우수한 사람과 일할 수 있지 않아? 너로 괜찮은 게 아니라 너여서 좋은 거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그렇구나. 좋아, 같이 힘내자. 괜한 착각을 할 뻔했네. 앞으로 잘 부탁해. 그 후 나는 카타오카가 설립한 회사에 회계 겸 매니저 겸 잡무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다. 카타오카, 얼마 전 영수증 좀 보내줘. 그리고 시간 있을 때 다음 주 방송 스케줄도 보내주면 고맙겠어. 응, 알았어. 근데 기분에 따라 방송 내용 바꿀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내용은 쓰지 않아도 돼. 모더레이터를 위해 방송 일정을 알아두려는 것뿐이니까. 고마워.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무리하는 거 아니지? 너랑 같이 일하게 된 후로 난 거의 방송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일이잖아. 네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힘낼 테니까 뭐든 말해줘. 응, 고마워. 근데 지금 뭐든지라고 했지. 했는데 왜? 그럼 우리 집에 와줘. 뭐? 무슨 소리야. 너 자취하잖아. 오해하지 마. 이상한 의미는 없으니까. 청소하거나 영수증을 찾아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래, 그렇겠구나. 매니저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지 않겠지. 알았어. 그럼 내일 방송이 끝나면 집에 가도 될까?
주소는 서류로 확인한다. 기대하고 있을게. 기대? 청소랑 서류 정리 외에도 뭐 할 게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카타오카는 영수증이나 여러 서류를 깔끔히 보관하던데 사실은 청소를 싫어하나? 처음 여자 집에 가는 거지만 괜한 한상은 품지 말고 무심으로 청소하자. 다음 날 나는 청소 도구를 사서 카타오카의 집에 갔다. 어서 와. 자, 슬리퍼. 실례합니다. 무심으로 청소한다고는 했지만 역시 긴장되네. 카타오카 이거 어디를 청소하면 되는 거야? 내 집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아, 사실은 밤새서 청소해버렸거든. 대체 왜? 어쩔 수 없잖아. 더러운 방에 널 부르긴 싫었단 말이야.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부른 건데 역시 청소로 부른 건 실수였을지도. 아니 마음 써준 건 기쁜데 내일이 없어졌잖아. 청소는 필요 없지만 영수증 정리가 자, 여기.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잖아. 정리하지 않으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아니 그것도 내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치만... 그래서 무리했다가 방송에 영향이 가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 그렇지. 조심할게.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할 일이 없으니 사무실로 돌아갈까? 가려고? 그냥 할 일이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모처럼 왔으니 좀 더 있다가. 뭐 그렇네. 그럼 배고프니 밥이라도 먹으러 갈래? 근데 식재료가 남아있으니 내가 만들게. 직접 만들려고? 혹시 다른 사람이 만든 요리는 싫어? 아니 그건 괜찮은데 방송 끝나서 피곤하잖아. 요리라면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어? 그렇게 지치진 않았으니 괜찮아. 사양하지 마. 그보다 나도 뭔가 하게 해줘. 알았어. 그럼 오므라이스가 좋아. 그래 바로 만들 테니까 잠깐 기다려줘. 오, 맛있어 보여. 잘 먹겠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좋겠는데. 맛있어서 분해. 왜? 사실은 내가 요리해서 가정적인 여자라는 걸 어필하려고 했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밥 먹고 싶어지면 언제든 말해줘. 사무실도 가까우니까 언제든 만들러 올게.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송 일정이 없을 때여야 하겠지만. 그래도 돼? 너도 바쁘면 밥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정답입니다. 어라? 뭔가 생각대로 되진 않았지만 집에 오게 할 구실이 생겼네. 그 후 나는 정기적으로 카타오카네 집에 요리를 해주러 가게 되었다. 오늘은 갈비찜이야. 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요리를 하러 오기 시작한 후로 카타오카의 일도 점점 순조로워졌고 우리 회사는 순식간에 성장해 갔다. 저기 카타오카, 회사 실적도 올랐으니 사람 늘리지 않을래? 응, 의뢰도 많이 받고 있으니 슬슬 늘려도 좋을 것 같아. 여자랑 남자 중 어느 쪽을 뽑을까? 여자가 좋지 않을까? 성별이 같은 편이 의뢰받았을 때 일을 분배하기 쉬울 것 같아. 알았어. 뭐 문제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 후 우리는 면접을 진행해 버티버를 고용하기로 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사미야 유키오 20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면접을 했을 때도 생각했지만 카타오카랑은 전혀 다른 타입이네. 방송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게 될 테지만 모르는 일이 있으면 채팅이나 전화로 언제든 나나 카타오카한테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노래 방송을 하려고 해서 음원에 대해서 말인데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건 여기 목록에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 후 나는 약 1시간 정도 사사미야 씨와 대화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해볼게요. 사사미야 씨, 어땠어? 좋은 애인 것 같은데? 뭐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좀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그 후 사사미야 씨는 순조롭게 데뷔했고 등록자 수도 2달이 지났을 쯤에는 10,000명을 넘었다. 오랜만이에요, 아카바네 씨. 오랜만. 집에서 방송해서 의외로 만날 일이 없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채팅이나 통화하니까요. 오랜만에 만난 느낌은 없네요. 그렇게 자주 연락했어? 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요. 항상 대답이 빨라서 정말 감사해요.
카타오카 씨한테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연락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긴 그렇지. 그렇긴 한데 카타오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은 집에서 작업할 테니까 이만 가볼게. 알았어. 밥은 어떡할래? 오늘은 됐어. 미안. 카타오카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인가 봐. 컨디션이 별로라기보다는 아카바네 씨와 카타오카 씨는 사귀시는 거죠? 사귀는 거 아니야. 둘이서 회사를 세워서 가까워 보이는 것뿐이야. 어허. 아카바네 씨, 지금부터 제 연락은 셋이서 공유하기로 하죠. 그럴까? 지금까지 카타오카랑 둘이었으니까 그룹 채팅이라는 발상을 못했네. 그게 더 효율적일 텐데 말이야. 둔감해. 일단 오늘은 저도 집에서 작업할게요. 당장 카타오카 씨네 아파트로 가주세요. 하지만 밥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런 느긋한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지 않으면 회사 존속의 위기예요. 뭐? 결국 나는 영문도 모른 채로 카타오카네 아파트에 갔다. 오늘은 밥 안 먹는다고 말했을 텐데. 아니 좀 상태가 이상하길래 신경 쓰여서. 그렇구나. 그럼 들어와도 돼. 네가 간 다음에 사사미야 씨랑 얘기해봤는데 앞으로 사사미야 씨랑 연락할 때는 그룹 채팅으로 하기로 했어. 그건 네가 제안한 거야? 아니 사사미야 씨인데? 역시 8살이나 어린애한테 신경 쓰게 만들어버렸네. 나중에 사과해야지.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왜 내가 기분 나빠졌는지 알아? 미안 전혀 모르겠어. 친해 보여서 질투난 거야. 뭐? 사사미야 씨랑은 업무 연락밖에 안 했어. 정말이야? 나한테 한 것처럼 요리 같은 거 해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사사미야 씨는커녕 너 말고 다른 여자한테 해준 적 없어. 토요코 씨는? 그 녀석이랑은 거의 외식밖에 안 했고 내가 요리를 한다고 해도 부드럽게 거절당했거든. 이제 와서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돈줄로만 봤던 것 같아. 미안, 내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거야? 아니 괜찮아. 그 녀석이 나를 속인 덕분에 너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니까. 그렇구나. 의외로 내가 특별했던 거구나. 실업 중이었던 나를 구해준 은인이고 사실을 설명했을 때 믿어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지. 전부터 계속 좋아했는걸? 정말? 질투했다고 했으니 눈치 좀 채라. 아니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전 직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화하지 않았잖아. 신입 환영 회식 때 기억나? 일단은. 그때 선배가 나한테 치근덕거려서 꽤 곤란했거든. 넌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때 네가 도와줬어. 조용해서 그런 성가신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 그때의 갭에 충격을 받아서 그 후에 널 계속 눈으로 줬게 되었어. 그래서 네가 토요코 씨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믿은 거야. 아무 말 없이 퇴사해서 정말 걱정이었어. 그렇구나. 고마워. 나도 처음에는 실업 상태에서 날 구해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열심히 서포트한 거였어. 하지만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저 널 지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 나도 널 좋아해. 사귀어줘. 응, 기꺼이. 하지만 둔감한 면을 고쳐주지 않으면 슬슬 화날 것 같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사사미야 씨한테서 그룹 초대 왔다. 갑자기 다른 여자 얘기를. 업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아? 너한테도 왔잖아. 몰라. 조금 질투가 심한 여친이지만 둘이서 회사를 성장시켰을 때처럼 사이좋게 서로를 지지하며 좋은 관계를 쌓아나갈 것이다. 참고로 정보 누출은 사토가 했던 것이고 들켜서 해고당했다. 아유미는 회사의 여러 남자한테 손을 댔는데 그 중에 기혼자들이 있어서 그 부인들한테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불편했던 여자애랑 같은 반이 되었다. 나세?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그래 에노모토? 그녀는 에노모토 엘이라고 하는 검고 긴 머리가 눈에 띄는 청순한 스타일의 여자애였다. 어차피 한가하지. 나랑 불꽃놀이 축제 같이 가자. 저기 좀 떨어져 줄래? 다들 온다고 하니까 너도 와. 응? 그녀는 성격이 지나치게 활달하고 거리낌이 없었는데 난 그게 좀 불편했다.
저기 왔다. 나나세, 여기야 여기. 늦어서 미안. 괜찮아. 딱 맞춰서 왔어. 에노모토 유카타 입고 왔네. 뭔가 신선하다. 뭐야? 에리가 부른 사람이 쟤야? 누군데? 나나세 이츠키라고 같은 반 친구야. 얘기를 따라갈 수가 없다. 난 또 유우지인 줄 알았네. 저번에 걔가 너한테 고백했잖아. 아니야, 난 걘 좀 부담스럽더라. 그럼 우리는 저쪽부터 둘러볼 테니까 불꽃놀이 시작할 때 다시 만나자. 그래. 나나세, 우린 이쪽부터 가보자. 인싸처럼 행동하려니 온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에노모토는 정말 나랑 같이 다니는 게 재밌을까? 취향이 특이한 건지 아님 놀리는 게 재밌는 건지. 뭐야?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 아니 난 그냥. 알겠다. 내가 유카타 입은 모습에 홀딱 반했구나? 아니 에노모토 네가 왜 나한테 같이 축제에 오자고 했을까 싶어서. 혹시 오기 싫었어? 아니 오기 싫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궁금하구나. 글쎄, 왜 그랬을까? 그 순간 그녀의 웃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면서 마음이 조금 설렜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를 좋아해서? 아니야, 그건 역시 내 희망사항일 뿐이겠지. 아니, 하지만 어쩌면... 근데 결국 와줬네. 싫으면 거절했어도 됐는데. 아니, 전혀 싫지 않아. 오히려 불러줘서 고마워. 정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나 사실 나나세 너를... 그 순간 폭죽이 터졌다. 에노모토의 목소리는 큰 폭죽 소리에 묻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 당시에 에노모토는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보였다. 불꽃이 튀어서 그렇게 보였던 건지 내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못 들어서 궁금한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단 얘기였어. 짧았던 여름 축제가 끝나고 겨울이 올 때까지 우리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에 서로 공부에만 전념하는 나날들이었다. 우리들의 일과는 학교가 끝나고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었다.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 말 하지마. 나까지 힘 빠져. 있잖아, 이츠키. 놀랐어? 그냥 왠지 이름으로 불러보고 싶어서. 놀리지 마. 뭐 어때? 너도 날 에리라고 불러봐. 알았어. 그럼 에리. 땡. 다시 해봐. 좀 더 친근하게 불러야지. 뭐? 그래가지고는 대학 가서도 여자친구 못 사귄다. 알았어. 그럼 에리. 잠깐만. 왜 그래? 한 번만 더. 아니, 10번만 더 말해봐. 뭐? 그렇게 우리는 가끔 잡담도 나누며 함께 공부를 했다. 그녀는 귀엽다. 가끔 날 놀리기도 하지만 그게 싫진 않다. 난 그렇게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도 나와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채 그대로 졸업식을 맞이했다. 집으로 가려던 길, 에노모토가 나를 불러세워서 마지막으로 둘이 대화를 나눴다. 이제 우리도 졸업하는구나. 그러게, 진짜 1년이 눈 깜짝할 새였어. 내 말이 네 덕분에 일지망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노력한 결과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자꾸 그렇게 겸손 떨면 여친 안 생긴다. 뭐?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그야. 난 그런 겸손한 부분도 좋긴 한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자애를 확 휘어잡아야지. 그런가? 그렇구나. 근데 난 나나세 네가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이어도 나는 좋아해.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설마 했는데 역시 에노모토가 나한테 먼저 다가왔던 건 그런 이유에서였나? 근데 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서 뭐랄까, 자주 만나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 농담이야, 농담. 왜 이렇게 진지해? 그냥 좀 놀려본 거야. 뭐야? 놀랐잖아. 졸업하는 기념으로 널 놀리고 싶었거든. 무슨 그런 개념이 다 있냐?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이나 찍자. 자, 찍는다. 잠깐! 이렇게 갑자기? 에노모토! 둘이서 찍은 사진은 에노모토가 나중에 휴대폰으로 보내주었다. 사진 속에 나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그녀는 예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장면처럼 난 고3 시절 내내 에노모토에게 휘둘리기만 했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현재 난 대기업 무역회사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나나세 씨, 카논 무역회사의 사원이셨군요. 그렇다니까. 게다가 얘 능력도 좋아서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승진했어. 야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멋지신데 일도 잘하시다니 너무 부러워요. 얼굴도 미남이시고. 아니요, 전 평범한 외모인데다 평범하게 일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친구의 추천으로 미팅에 나왔다. 같은 부서 동기 중에서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은 나뿐이었기에 친한 동기 중 한 명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오늘도 실패네. 미안해, 기껏 소개해줬는데. 넌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전에 아리스 제약 회사 여직원을 소개해줬을 때도 싫은 건 아니었는데 그냥 좋아지지가 않아서. 여자를 소개받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 하루 종일 일만 하다 퇴근하면 혼자 조용히 잠드는 나날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런 내게도 변화가 찾아온 건 부장님께서 날 호출하신 그날부터였다. 네? 맞선이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능력 있는 자네가 꼭 나가줬으면 하네. 상대방은 거래처 사장님의 따님이야. 네? 하지만 전... 괜찮아. 싫으면 못 만나겠다고 거절해도 돼. 근데 그쪽에서 먼저 부탁을 하는데 어쩌겠나?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오게. 상대방은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의 따님이라고 한다. 부장님께서 맞선 상대의 얼굴과 이름은 만난 당일에 확인하라고 하셨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맞선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아빠, 맞선이라니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조용. 건너편에 계시는데 다 들리겠다. 나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키지 않아 하는 상대와 내키지 않는 나의 맞선이라니. 뭐 맞선이란 게 원래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설마 거짓말을 하고 데려오셨을 줄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어라,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에노모토였다. 에? 혹시 두 사람은 이미 아는 사이인가? 그게 사실은... 잠깐만요. 왜 그래, 에노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뭐? 왜 나까지? 그렇게 나는 에노모토와 재회한 지 30초 만에 화장실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나나세,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완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난 부장님께 부탁을 받아서 왔어. 진짜 우리 아빠 왜 네가 나온다고 말을 안 해줬을까? 글쎄, 나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는 말만 들었거든. 그나저나 넌 별로 맞선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정 싫으면 오늘 이 자리는 부장님과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없었던 일로. 딱히 싫은 건 아니야. 그냥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결혼하는 건 좀...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럼 역시 맞선은 안 보는 게 낫겠다. 내가 가서 두 분께... 아니야, 볼게. 나 지금 완전 맞선 보고 싶은 기분이야. 그래? 그렇게 난 한때 같은 반 친구였던 에노모토와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그나저나 너희 두 사람 화장실에도 같이 가는 걸 보니 서로 아는 사이인가 봐. 아니요. 그래? 꽤나 강하게 부정하네. 에노모토는 나에게 오늘만큼은 모르는 사이인 척하자고 이야기했다. 아버지이신 에노모토 사장님께서 단순한 식사 자리인 것처럼 속이고 맞선에 데려온 게 어이없어서 복수를 하고 싶다나. 뭐 잠깐 엉뚱한 짓을 하는 정도긴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참고로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서툴다. 나나세 자네는 옆에 계신 부장님 말에 따르면 직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듣던 대로 겸손하구만. 마음에 들어. 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니 좀 더 자신감을 갖게나. 아, 네. 그러니까 나나세는 옛날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탈이야. 가끔은 너무 겸손하다 싶을 정도로. 저기 잠깐만요, 에노모토 씨. 이 얘긴 아까 화장실 갔을 때 들은 거야. 역시 두 사람은 아는 사이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렇다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나?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처럼 에노모토도 본심이 곧잘 드러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츠키, 흔한 질문이긴 하지만 자넨 취미가 뭔가? 취미랄 것도 없지만 쉬는 날에는 볼더링이나 캠핑하는 걸 좋아합니다. 꽤나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군. 다른 건? 최근엔 외출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집에서 독서를 하곤 합니다. 독서 너무 좋지. 나도 대학생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 속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이잖아. 맞아, 좋은 책을 만나면 빨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싶어지는 그 느낌. 맞아. 최근엔 카논의 연애 만화란 책을 읽었는데. 나도 그거 읽었어. 여자 주인공이 완전 씩씩하고 멋지지. 역시 너희들 아는 사이 맞지?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래? 그런 것 치고는 죽이 척척 맞는데 미리 연습이라도 한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나나세 자네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나? 고등학교 때 말인가요? 그 당시에 연애는 했는지 어땠는지가 궁금하다네. 네? 저는 첫사랑을 또래에 비해 좀 늦긴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애는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항상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탁으로 불꽃놀이 축제도 함께 가고 그 이후로는 수능 준비도 같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가 아니라 그 애랑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는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만 지금이라면 제 마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헐, 진짜? 그럼 너 혹시 그때 나를... 부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죠? 미안, 이거 실례했군. 하지만 에노모토 사장님, 전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하겠네요. 정말이지 미안하게 됐습니다, 부장님. 이런 유치한 연극에 어울리게 해서.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우린 사실 너희들이 같은 학교 친구였던 걸 알고 있었어. 뭐? 그럼 맞선 상대로 나나세를 고른 것도... 뭐 그런 거지. 너 예전부터 집에서 나나세 얘기를 많이 했잖니. 최근에도 나나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혼자 중얼거리던데. 한마디로 이 맞선은 처음부터 에노모토 사장님과 우리 부장님의 합작이었던 것이다. 사장님께서 거래처인 우리 회사 부장님께 맞선 이야기를 꺼냈더니 우연히 딸의 동창생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역시나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었고 이거다 싶으셨단 얘기다. 결국 우리들이 서로 모르는 척했던 연기는 처음부터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다.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다니 넌 아직 한참 멀었어. 나나세 자네한테도 미안하게 됐네. 보나마나 딸이 먼저지 않았지? 아닙니다. 저야말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나머진 젊은 사람들끼리 잘 얘기해보라고. 자, 부장님 가시죠. 그렇게 에노모토 사장님과 부장님께서는 웃으며 자리를 떠나셨다. 나와 에노모토는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 단둘이 남겨졌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해소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저기, 널 좋아해. 나랑 사귀어 줄래? 물론이지. 나라도 괜찮다면요. 그리고 나도 널 좋아해. 맞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꽁꽁 감춰두기만 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3개월 뒤 에리와 난 잘 사귀고 있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대화도 잘 통했고 여자친구가 된 에리는 예전보다도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몇 번인가 본가에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에노모토 사장님께선 나를 친자식처럼 귀여워하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고백할 걸 그랬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자신감이 없어서 못한 건데 에리 넌 왜 못했어? 나도 용기가 안 났거든. 그래? 그런 거 치곤 꽤 적극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긴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네 옆에서 널 계속 짝사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 난 그런 부분에선 또 소심하거든. 이상하지? 아니, 이상하지 않아. 나도 소심해서 고백할 용기가 안 났으니까. 이제 와서지만 미안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사실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 근데 네가 대학을 멀리 가니까 마지막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둘러댄 거야. 그랬구나.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러게. 솔직히 말해도 돼? 나 너무 행복해. 이츠키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고마워 에리.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나고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네?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고요? 그래, 미안하게 됐네. 사장님께서 자네를 아주 높이 평가하시더라고. 에노모토 사장님의 따님과 잘 만나고 있단 걸 아니까 자네 대신 다른 사원을 추천해봤지만 갑자기 해외로 파견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어. 그래? 얼마나 가 있는 건데? 2년 정도. 그쪽에서 성과를 내면 다시 돌아왔을 때 진급시켜준대. 그래. 그렇구나. 하지만 난 역시 에리 너랑. 안 돼. 거절하지 마. 에리 어째서? 나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그야 보고 싶긴 하겠지만 너한테 있어서는 기회인 거잖아. 아니야. 난 널 두고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난 너랑 일 둘 다 중요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심했어. 난 둘 다 고르겠다고. 뭐? 하지만 해외로 가면 나랑은... 그러니까 에리, 나랑 같이 가주지 않을래? 난 해외에서 성과도 내고 싶고 너랑 결혼도 하고 싶어. 이러면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 아니, 이츠키 넌 욕심 부려도 돼.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지. 큰 소리만 친 것 같지만 난 정말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면 되니까. 그 후로 우린 에노모토 사장님을 찾아가서 에리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1년 뒤 현재 우리들은. 이분이 당신 약혼자인가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를 매일 행복하게 해주는 멋진 사람이에요. 늘 자신감이 부족했던 내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생겼다. 우리는 귀국한 뒤에 결혼할 예정이고 지금은 에리와 연인 사이에 있음을 만끽하는 중이다. 순간 불빛이 반짝이더니 머지않아 큰 천둥 소리가 울렸다. 바깥에선 태풍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도 태풍이 휘몰아쳤다. 내 말 못 들었어? 나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니까? 왜?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너무 오래전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 카리야 쇼지와 하나비씨 메구리는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우리 둘 다 토끼반이다. 와, 이번에도 같은 반이네. 그러게. 또 같은 반인가 봐. 우리는 그동안 늘 같이 지낸 이른바 소꿉친구이다. 하지만 항상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이가 멀어지더니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같이 오다니 진짜 지겹다. 내가 일부러 같이 왔냐? 일부러 그런 거였으면 저주할 거야. 자손 대대로 여자한테 인기 없는 저주. 내 자식은 무슨 죄야? 이렇게나 나를 싫어한다. 미움 살만한 짓을 한 적은 없는데. 메구리,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나도 껴줄 수 있어? 그럼 다 같이 가자. 주변에선 예쁘고 성격 좋은 애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메구리는 항상 인기가 많다. 잘 나가는 메구리 입장에서 나는 오점인 건가?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건가? 그렇구나. 그런 게 틀림없어.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는 가능한 한 메구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마침내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윽이라니. 근처에 사니까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야, 어디가? 거긴 학교 가는 길이 아니잖아. 다시 가려고. 뭐? 아침부터 너랑 만나서 재수 없으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 거야. 뭐야 그게. 그럼 잘 가라. 우와, 진짜로 집에 가네. 아니, 날 얼마나 싫어하면 저런데. 이젠 상처도 안 받는 나 자신이 신기하다. 좋은 아침. 우와! 교실 바닥을 조용히 기어들어온 녀석이 있길래 봤더니 친구인 모부야마였다. 또 지각했냐? 카논의 연애 만화를 정주행하느라 늦게 잤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비 씨도 지각한 것 같던데. 교문에서 마주쳤어. 아, 아마 나 때문일걸? 그래? 얼굴이 눈에 띄게 빨갛던데. 몸이 안 좋은 게 아닐까? 글쎄, 아침에 봤을 땐 팔팔해 보이던데. 나를 만난 게 그렇게까지 기분 상할 일이었나? 아니, 설마 그럴 리가. 만약 그렇다고 한들 1년 동안은 참는 수밖에 없지. 난 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지원을 했다. 엄마 말, 메구리는 추천서 받아서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로 간다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까지 같이 갈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내년 3월부터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했다. 이제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없겠지.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네? 응? 웬 쪽지? 팬사인회에 당첨돼서 하루만 나갔다 올게. 아빠는 출장 갔어. 기념품 사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귀여운 엄마가. 무슨 엄마가 이래. 엄마는 요즘 아이돌 덕질에 푹 빠져있다. 확인차 전화를 걸었더니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하이톤 목소리가 내 고막을 위협했다. 내일은 사진 촬영 이벤트가 있어서 늦게 들어갈 거야. 저녁은 한테 부탁해뒀어. 뭐라고?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이제 곧 있으면 내 차례다. 끊을게. 진짜 끝내. 아들이랑 최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보나마나 최겠지.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저녁은 미리 준비해두었다고 한다. 배달을 미리 시켜뒀나? 네. 안녕. 뭐야? 왜 그렇게 떨떠름한 반응인데? 나한테 너무 신뢰되는 거 아니야? 항상 신뢰를 끼치는 건 너잖아. 그나저나 여긴 웬일이야? 말이 심하네. 밥 해주러 온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밥? 설마 저녁은 메구리한테 부탁해뒀어. 아까 한 말이 그거였어? 그런 중요한 사실은 좀 크게 말하란 말이야. 미안, 엄마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킬 테니까 안 그래도 돼. 뭐? 네가 뭔데 날 돌려보내? 죄송합니다. 사과드릴 테니까 부디 가위는 저리 치워주세요. 부탁을 받았으니까 할 일은 해야지. 방해하지 말고 얌전히나 있어. 고마워. 근데 얘가 요리를 할 줄 알았나? 물어보고 싶지만 그랬다간 틱틱거리기만 할 것 같다. 앞치마 두른 모습이 꽤 귀엽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이 바보야. 미안.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뭐? 날붙이 좀 들이대지 마. 그 감자카로 난 어쩔 셈이야. 물어볼 게 있으면 부를 테니까 내 시야에서 사라져. 지금 당장. 알았어. 난 일단 거실에 있는 소파로 몸을 피했다. 둘만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옛날엔 서로의 집에도 자주 들렀었는데 하긴 남자와 여자인 소꿉친구가 계속 사이좋게 지내기는 어려우니까. 맛있는 냄새. 슬쩍 주방 쪽을 쳐다보자 메구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웃는 건데? 나를 싫어하면 확실하게 밀어낼 것이지. 메구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빈틈을 보여준다. 그래서 난 아직까지도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다. 무의미하지만. 다 됐어. 우와, 맛있겠다. 돼지고기 감자조림이네. 좋아하는 사람을 꼬시기에 가장 좋은 메뉴가 이거래. 딱히 별 의미는 없지만. 응.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지? 밥이랑 국은 네가 직접 떠다 먹어. 난 갈게. 뭐야, 같이 안 먹고 그냥 가? 뭐? 이런, 또 심기를 건드렸나?
기껏 차린 밥인데 너도 먹고 가지 그래? 같이 먹고 싶다는 얘기야? 뭐 아마 그럴걸? 그럼 배도 고픈데 먹고 갈까? 다행이다. 화는 안 났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안색을 살피게 되네. 역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된다니까.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요리를 잘할 줄은 몰랐어. 초등학생 때 받았던 초콜릿은 모양도 맛도 엄청 이상했는데 그건 연습용이었어. 그런 옛날 일은 이제 잊어버려. 발렌타인 때 받은 초콜릿인데 잊어버릴 리가. 비 오나? 그러게, 엄청 쏟아지는데. 일기예보에서는 비 안 온다고 했는데 금방 그치려나? 방금 번개 친 거야? 으아, 정전인가? 가만히 있어. 손전등 가져올게. 캠핑용 손전등을 켜자 거실은 충분히 밝아졌다. 이 주변 일대는 다 정전인가 봐. 지금 돌아가는 건 위험하겠다. 어떻게 할래? 엄마한테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 만약 데리러 오실 사정이 안 된다고 하시면 내가 데려다 주는 게 낫겠지? 우산보다는 우비를 빌려주는 게 나으려나? 쇼지, 뭘 하셔? 여기서 자고 오래. 뭐? 위험하니까 여기 있다가 날이 그치면 오래. 뭐? 내 말 못 들었어? 나랑 하룻밤을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도 안 돼. 바깥 상황을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상대는 나를 싫어하는 소꿉친구인데다 심지어 난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다. 어쩌지? 넌 그래도 되겠어? 하는 수 없지 뭐. 하긴 저녁을 다 먹었을 쯤 전기가 다시 켜졌고 메구리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옛날엔 목욕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컸으려나? 아니야, 안돼. 지금 훔쳐보기라도 했다간 바로 주먹이 날아올 거야. 다 씻었어. 왜 그렇게 실실대? 기분 나쁘게. 너 말이야. 그렇게 얇게 입고 돌아다니지 마. 난 침대 정리하고 올 테니까 얼른 옷이나 입어. 정말이지, 사춘기 남자들은 예민하다는 것도 모르나. 손님용 침구가 없으니 엄마 침대를 빌려주는 수밖에 없겠다. 아빠 베개는 냄새나고 내 침대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 메구리, 침대 말인데 난 오른쪽에서 잘게. 어디 오른쪽? 잠자는 위치 말이야. 설마 같이 자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난 엄마 침대를 빌려줄 생각이었는데. 손님이 안방 침대를 쓰는 건 실례잖아. 그런가? 그리고 또 정전이라도 나면 어떡해. 이럴 땐 같이 있는 게 낫다고. 아, 그렇긴 하네. 그치? 그래도 일단은 건장한 남녀 둘이 자는 건데 뭐 옛날엔 같이 붙어서 자기도 했으니까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한 나였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한 상태였다. 좁아, 완전 딱 붙어서 누워야 하잖아. 메구리의 희망사항대로 난 침대 왼쪽에 누웠다. 일단은 그녀에게서 몸을 돌려 왼쪽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등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얜 또 왜 왼쪽을 보고 눕는데? 이대로라면 한숨도 못 잘 것 같다. 같은 방에서 자야겠다면 내가 바닥에서 자자. 이성의 끈을 붙들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어. 저기 있잖아, 메구미. 고개를 돌린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왜 그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메구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상기되어 있었으며 눈동자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왜 이런 얼굴로 쳐다보는 거야? 난 역시 다른 방에서 자는 게 낫겠어. 뭐야? 내가 그렇게 싫어? 뭐? 이게 왜 그렇게 되는데? 왠지 좀 짜증이 난다.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항상 메구리에게 휘둘리기만 했다. 밀어내는가 하면 여지를 주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여자다운 모습도 보여준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솔직히 말하자. 얼굴이 새빨개진 여자랑 같이 잘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는데 난 정말 최악이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너랑 같이 있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걸 어떡해. 뭐? 메구리는 본물 터지듯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같이 있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일부러 날 피해 다녔다는 얘기와 등교하다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집에 가서 입꼬리를 내린 다음에야 학교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저기 메구리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그럼 마치 네가 날 좋아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뭐야 이 반응은 긍정하는 거라 다름없잖아. 그럼 그런 걸로 안다? 마음대로 해. 나한테서 멀어지려고 대학교도 멀리 가는 사람 입장에선 짜증스럽겠지만 무슨 소리야? 난 그제서야 깨달았다. 우리 둘 다 멀리 돌아오고 있었으며 솔직하게 행동하면 됐을 걸 괜히 헛걸음만 했다. 장거리 연애도 괜찮겠어? 매일 전화하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게. 낮에도 해? 시간 날 때마다 할게. 1년 후 내 자취방에는 칫솔이 2개 꽂혀 있다. 최근 들어서는 화장품도 놓이게 되었다. 물론 한 침대 위에 나란히 놓인 베개까지. 느껴져? 내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난 괜찮아. 들어봐. 실례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난 지금 내 인생 역사상 가장 심란한 사건에 휘말려 버렸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내 이름은 무키타 유타.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이다. 졸려. 왜 내가 학교에 가야 하는 거야? 학교가 우리 집으로 오면 어디가 덧나냐고. 무기력함과 나태함을 형상화하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여자친구? 당연히 없다. 그런 건 있어봤자 피곤하기만 하다. 이건 결코 인기가 없는 사람의 핑계가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유타, 오랜만이야. 그동안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근처에 사는 나츠메 부부와 그분들의 딸 사나가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사나는 다른 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내 소꿉친구로 동갑이다.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건 1년 만인데. 중학생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지만 각자 다른 고등학교를 가며 우리는 소원해졌다. 소원해졌다기보단 내가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해야 맞겠다. 왜 사나 가족이 우리 집에 와 있는지 여쭤보니 사나 아버지께서 다음 달부터 해외로 정근에 가신다고 한다. 어머님께서도 같이 가신다고 하여 사나 혼자 여기 남게 되었다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당분간 사나를 우리 집에서 돌보기로 했단다. 뭐? 여자애 혼자서 생활하려면 불편하기도 할 테고 위험하잖니. 마침 네 옆방도 비어있겠다. 잘 됐지. 난 옛날부터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뭐? 미안하다 유타. 민폐가 될지도 모르지만 부디 잘 부탁해. 네? 그렇게 내가 집에 오기도 전에 이야기는 이미 끝나 있었다. 하지만 당장 같이 살아야 한다니. 지금도 반응이 이런데 내가 사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가는 바가 전혀 없다. 뭐 어쨌든 미움을 산 건 어쩔 수 없으니 내가 견디는 수밖에. 그렇게 소꿉친구와의 합숙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뭐? 당신까지 전근 가야 한다고? 나도 당황스럽다니까. 지령이 갑자기 내려온 거 있지? 사나가 우리 집에 살기로 시작한 날로부터 3일 뒤 이번엔 우리 아빠가 지방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 집안일을 전혀 못하는 아빠를 걱정한 엄마는 결국 아빠를 따라가기로 했다. 미안하다 사나. 집안일은 유타에게 맡겼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렴. 괜찮아요, 아주머니. 잘 다녀오세요. 둘만 있으니까 진짜 어색하다. 이렇게 우리는 동거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결국 나와 사나는 둘이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사나의 이상 행동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밥 차려놨어. 어, 그리고 도시락도 싸놨어. 오늘 학교 갈 때 챙겨. 틱틱거리면서도 사나는 내 아침밥과 도시락을 준비해 준 것이다. 있잖아, 집안일은 내가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뭐? 딱히 내가 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얹혀 사는 건데. 그렇게 집안일은 전부 사나가 담당하게 되었다. 고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뭐 사나 나름대로 날 신경 써주는 거겠지만 싫어하는 사람한테 도시락까지 싸주다니 날 어지간히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점심시간 사나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자 뭐야 이거? 밥 위에는 러브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너희 어머니 오늘 도시락 정성껏 만드셨다. 이건 대체 뭘까? 설마 쪽팔리라고 이러나? 근데 맛은 있네. 게다가 밤에는 너 뭐야 그 복장은? 더워서 얇게 입은 것 뿐인데. 얇게 입었을 뿐이라니. 나도 이제 다 큰 남자야. 유타, 내가 이렇게 입은 거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이렇듯 나를 자꾸만 도발한다. 큰일 났다. 아까 그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질 않아. 목욕을 마치고 내 방에 들어가니 침대에선 이미 사나가 자고 있었다. 아니 잠깐만, 이 녀석 왜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같이 잘 순 없지. 나는 하는 수 없이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사나가 날 억지로 흔들어 깨웠다. 왜 여기서 자는 거야? 뭐야? 그치만 네가 어제 내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잖아. 그럼 옆에서 같이 잤으면 됐잖아. 옛날에도 자주 그랬으면서. 그건 초등학생 때 얘기지. 우린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이어지는 사나의 기행. 어쩌면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 뭐가 어찌됐든 그냥 이대로는 지낼 수가 없겠어.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날 밤 사나에게 제안을 했다. 역시 집안일은 둘이 나눠서 하자. 왜? 내가 해준 밥 맛이 없었어? 아니면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었어? 아니야. 오히려 넌 완벽해. 그렇다면 왜? 내가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너한테 맡기기만 하면 내가 점점 무능해지잖아. 안 그래도 무기력하고 나태한 나인데 이렇게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자니 마음이 불편하다. 전업주부도 아닌 사나에게 이 이상 부담을 주기도 싫고 스트레스 때문에 기행을 벌이는 것도 자제했으면 하니까. 나도 집안일 열심히 할게. 네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노력할게. 유타. 그날 이후로 3일간 나는 욕실 청소와 저녁 준비를 사나 대신 직접 해봤다. 뭐 약간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청소 정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타, 괜찮겠어? 정말? 정말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 단지 사나가 뒤에 바짝 붙어서 날 봐주는 게 조금은 버겁다. 늦은 밤 난 완전히 지친 상태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힘들어. 집안일이란 건 엄청 고된 거구나. 다시 한번 엄마와 사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다음 날 밤 지금까지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로 했다. 사나, 오늘도 도시락 맛있었어. 고마워. 별거 아닌데 뭘. 내 말에 사나는 활짝 웃어주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밝게 웃는 사나의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사나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그날 밤. 저기 유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내 방에 들어온 사나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웠다. 역시 집안일은 내가 하게 해줘. 뭐? 그래도 돼? 그보다 어째서? 연습이니까. 연습?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지금 미리 연습해두려고. 그런 거였구나. 이제까지 사나가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건 나 때문이 아니었다.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서 연습해두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이상하게도 씁쓸하고 분한 기분이 들었다. 약간 상처를 받긴 했지만 내일도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해줄 사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다음날 점심시간, 도시락을 열어보니 러브가 사랑해라는 글자로 바뀌어 있었다. 이건 날 위해서 한 게 아니겠지? 오늘 네 도시락 정성이 담겼다고나 할까? 좀 부담스럽네. 이 모든 게 날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무겁다. 집에 오면 오는 대로 피곤하지? 내가 마사지 해줄게. 갑자기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등은 내가 씻겨줄게. 으아, 그건 됐어. 갑자기 샤워하는데 들이닥친다거나 하면서 사나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내가 침대에 누워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사나가 들어왔다. 무슨 볼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봐? 대뜸 내 옆에 눕더니 바싹 몸을 붙였다. 그 만화 재밌어? 카논의 연애 만화라고 하는 건데 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자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자 사나는 벌떡 일어나더니 내 위에 올라탔다. 참, 뭐 하는 거야? 너 요즘 나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취했나 보다. 근데 갑자기 왜 올라타는 거야? 오늘은 너한테서 상을 받고 싶어. 그렇게 말한 사나는 내 손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게 무슨... 그러더니 자신의 심장에 내 손을 가져다 댔다. 이건 오히려 날 위한 포상 아닌가? 내 심장 두근두근거려. 이 녀석 대체 뭐 하는 거지? 너도 남자에 맞구나? 야, 하지 마. 지금 기분이 어때? 그건... 지금 이 집에는 나와 사나 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대로 사나와...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이제 그만해. 난 사나를 밀쳤다. 이것도 전부 연습하는 거잖아. 네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맞아. 그럼 나한테 시험 삼아 이러는 건 그만둬.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때 가서 하라고. 그러자 사나는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날 등 뒤에서 껴안았다. 혹시 질투해? 말했잖아. 이런 건 남편을 위해서. 둔하긴 문제될 거 없다니까. 사나는 갑자기 내 뺨에 키스를 했다. 무슨 짓이야? 내가 말한 미래의 남편은 너야. 뭐? 난 오히려 네가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챈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치만 넌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싫어한다기보단 화가 났었지. 다른 고등학교로 가자마자 연락도 끊었잖아.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단 거야? 부끄러워하는 모습 너무 귀엽다. 잠깐만! 그 다음날 난 미소로 배웅해주는 사나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 점심시간 도시락통을 열어보니 너희 어머니 괜찮으신 거야? 최근 들어 아들 사랑이 좀 지나치신데? 도시락엔 사랑해라는 글자 대신 결혼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나 나를 사랑에 맞이 않는 사나를 위해 나도 이제 슬슬 내 마음에 솔직해져야 할 것 같다. 저 치마도 내가 해야 하는 거지? 당연하지. 얼른 벗겨줘. 치마를 들춰본 적도 없는데 하물며 벗기는 날이 올 줄이야. 실례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시라이시 카자마. 아침엔 신문 배달, 저녁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오늘은 레스토랑 알바네.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무능한 부모님 때문에 나는 알바를 여러 개 뛰어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있다. 너희 부모님께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 이제 기대도 안 해. 내 옆에 있는 애는 소꿉친구인 타카하시 아유무다. 우리 집에 가정사를 알고 있으며 날 걱정해주는 착한 여자애다. 어? 저 차는 우리 아빠 차인데? 왜 학교 앞에 와 있는 거지? 의문이 들던 그때 아빠가 차에서 내렸다. 가자마,
앞으로 엄마 아빠는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단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렴. 뭐? 잠깐만, 이게 뭐야? 그럼 건강히 잘 지내라. 벙찐 나에게 아빠는 가사 도우미 일 가능합니다. 고용해주세요. 라고 적힌 간판을 건네주곤 차를 타고 떠나가 버렸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카자마! 잠깐 기다려! 아유무는 급하게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머지않아 다시 돌아온 그녀는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큰일 났어, 카자마! 너 퇴학 처리됐어. 뭐라고? 너희 아버지께서 퇴학 신청서를 내고 납부한 학비를 돌려달라고 하셨나봐. 그렇다는 건 집을 팔아넘겼다는 것도 진짜였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그러고도 남는다. 한번 마음 먹으면 앞뒤 안 지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마구잡이 행동파들이니까. 카자마, 이제 어떻게 하게? 일단 일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된 이상 주저앉아만 있을 순 없다. 난 아빠가 건네준 간판을 들고 고용해줄 사람을 찾았다. 야, 카자마! 너 그거 진짜 쓰게? 어쩌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일을 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학생들은 그저 비웃기만 했다. 같은 반 친구였던 학생들로부터 야유가 날아오기도 했다. 역시 쉽지는 않네. 있잖아, 카자마. 혹시 당장 살 곳이 없으면 우리 집이라도... 아침부터 재밌는 거 하네? 그때 내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다. 쿠조 리에.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부잣집 아가씨다. 심지어 외모도 예뻐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다. 그건 뭐야? 무슨 게임 같은 거 해? 그런 거 아냐. 실은 난 쿠조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거 큰일이네. 그럼 내가 널 고용해줄게. 월급은 1,000만 원 정도면 되려나? 1,000만 원?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우리 같은 반 친구잖아. 지금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바로 현금을 줄게. 고마워 쿠조. 어째서 이런 계약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너무나도 높은 월급에 나는 곧바로 사인을 하고자 했다. 잠깐 기다려. 카자마, 이 계약서 잘 읽어봐. 뭐? 업무 내용에는 이하의 것들이 적혀 있었다. 아침 인사로 키스해줄 것, 항상 같이 목욕할 것, 매일 밤 옆에서 같이 잘 것,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결혼해야 함. 이게 뭐야? 거의 다 왔었는데. 쿠조, 난 이런 계약 못해. 어머, 나도 참. 장난으로 만든 계약서를 꺼내버렸네? 뭔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아. 이번에 제대로 된 계약서야. 다시 건네준 계약서의 업무 내용에는 신변을 돌봐줄 것이라고 적혀 있을 뿐 수상쩍은 내용은 없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기다려. 뭔가 수상하잖아. 신변을 돌봐주는 것만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돼. 분명 장기 같은 걸 팔아넘길 생각인 거야. 넌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짓은 안 해. 난 그냥 같은 반 친구가 공경에 처한 걸 도와주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아까 그렇게 이상한 계약서를 들이밀었어? 그건 잠깐 실수한 거야. 그러는 넌 카자마를 이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어? 학비는? 집은? 난 얘를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일하게 할 수도 있고 학비도 지원해줄 거야. 아유무, 이제 됐어. 이렇게 좋은 조건의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쿠조한텐 좀 미안하지만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일게. 그럼 계약 성립이네. 앞으로 잘 부탁해, 카자마. 그 후로 쿠조가 대신 나서서 수습해준 덕분에 난 퇴학이 취소되었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노숙자가 여긴 웬일이냐? 학교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내 모습을 본 같은 반 녀석들은 그새 소문을 퍼뜨렸고 난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조롱당했다. 카자마는 내가 고용하기로 했어. 내 고용인을 모욕하는 건 용서 못해. 쿠조가 한마디 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저 고용인이 필요한 거면 나를 써줘. 난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어. 나도 널 위해서라면 무급으로도 일할게. 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인간은 필요 없어. 하지만 곧 그 목소리도 리에의 한마디에 일축되어 다시금 조용해졌다. 근데 나는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부를 때 와주기만 하면 돼.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있어. 카자마, 잠깐 이리 와줄래? 처음으로 일을 시키려나 보다. 짐을 대신 들어주면 되려나? 교실 이동할 건데 나랑 팔짱 끼자.
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친목을 먼저 다지고 싶어. 넌 이제 내 고용인이니까 신뢰관계가 돈독해야지. 하지만 팔짱을 끼고 걷는 건 좀 창피한데. 그래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기쁘게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동 수업 때마다 나랑 팔짱 껴야 해. 알았지? 알았어. 네 도시락은 꽤 빈약하다. 그래? 이 정도면 평범한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날은 그래도 도시락을 챙겨왔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어쩌지? 카자마, 그 도시락 좀 먹어봐도 돼? 되긴 하는데 네 입맛엔 안 맞지 않을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도시락을 먹는지 궁금해서. 맛있는데? 그래? 네 도시락만큼 맛있진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 이건 이거대로 맛있어. 저기 쿠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대신에 내 도시락을 줄게. 아니야. 네 건 내 도시락이랑 비교도 안 될 텐데. 쿠조의 도시락에는 일반인이 먹을 법한 반찬과는 거리가 먼 호화로운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먹어보고 맛을 연구해봐. 다음부턴 네가 내 도시락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잘 먹을게. 한 입 먹어본 순간 재료부터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달걀에선 감칠맛이 느껴졌다. 과연 이 정도의 퀄리티의 요리를 재현할 수 있을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해볼게. 난 이 맛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음식 하나하나를 음미했다. 부잣집 아가씨이니만큼 쿠조의 집은 대저택이었다. 집이 하도 커서 고용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쿠조의 부모님께서는 집에 거의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저택에 살고 있는 건 아이라는 이름의 메이드 한 명과 쿠조 둘뿐이라고 한다. 넌 오늘부터 여기서 입주 도우미로 일하면 돼. 카자마, 계약서 내용 기억하지? 내 신변을 돌봐주기로 한 거 말이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돼? 저기 있는 옷으로 갈아입혀줘. 뭐? 내 말은 교복을 네가 대신 벗겨달라고.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평소에는 아이가 해주는데 그 사람도 바쁘거든. 네가 대신 해주지 않으면 널 고용한 의미가 없잖아. 고소 안 할 거야? 내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그럴 리가 있어? 안 해. 그럼 실례할게. 나는 잡념을 버리고 쿠조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다. 셔츠를 벗기자 나시 차림이 되었는데 난 최대한 눈을 피하며 재빠르게 옷을 치웠다. 저기 치마도 해야 하는 거지? 당연하지. 치마를 들춰본 적도 없는데 하물며 벗기는 날이 올 줄이야. 나는 내심 긴장하며 치마를 벗겼다. 실망했어? 쿠조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치마 안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다행이야. 나는 얼버무리듯이 얼른 사복을 입혀주었다. 카자마, 나 씻을 건데 들어와서 내 머리 감겨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힘들지. 내 신변을 돌봐주기로 약속한 거잖아. 이런 것도 신변을 돌봐주는 거에 포함돼? 어쨌든 같이 들어와. 쿠조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서둘러 등을 돌렸다. 카자마, 안 벗으면 내가 대신 벗겨줄까? 뒤를 돌아보니 수건을 몸에 두른 쿠조가 서 있었다. 아니야, 내가 벗을게. 그래?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결국 욕실도 함께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난 각오를 다진 후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입은 채 욕실로 들어갔다. 그럼 잘 부탁해. 샴푸는 이거 쓰면 돼. 척 봐도 비싸 보이는 샴푸를 건네받은 난 조심스럽게 쿠조의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잘하네. 예전에 헤드스파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 머리를 한번 헹구고 나자 쿠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 이번엔 내가 네 머리를 감겨줄게. 됐어, 안 해도 돼. 갑자기 현기증이... 쿠조? 난 쓰러지는 쿠조를 안아서 받쳐들었다. 쿠조는 수고 한 장만 두르고 있었기에 피부의 감촉이 거의 직접적으로 느껴졌다. 쿠조, 정신 차려!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쿠조는 금세 자세를 고쳐 서더니 다시금 의자에 앉았다. 이제 괜찮아? 덕분에. 그럼 이번엔 몸도 씻겨줘. 쿠조가 수건에 손을 가져다 댔다.
미안. 역시 이 이상은 못하겠어. 나는 서둘러 욕실을 도망쳐 나왔다. 카자마, 얼른 와. 같이 자자. 있잖아. 이러면 결국 처음에 보여준 계약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신변을 돌보는 것 중에 하나야. 난 다른 사람이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 샤워할 때도 도망쳤는데 여기까지 도망칠 순 없겠지. 쿠조는 금세 잠들었다. 난 긴장해서 잠들지 못했지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쿠조가 날 고용해준 덕분에 따뜻한 침대에서도 자고 샤워도 할 수 있었던 거겠지. 고마워 쿠조. 난 문득 쿠조가 사랑스러워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쿠조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 식사도 차렸다. 카자마, 좋은 아침. 교복으로 갈아입은 쿠조와 아이씨가 함께 내려왔다. 좋은 아침이야 쿠조. 아이가 그랬어. 아침도 차려줬다면서? 도시락 싸는 김에 같이 차렸어. 마침 다 됐으니까 한번 먹어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식재료가 좋아서 그래.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대충 만들어 본 거야. 레스토랑에서 서빙만 한 게 아니었구나. 이동 수업 때는 쿠조와 팔짱을 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 저항감이 사라졌다. 나에게도 쿠조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네가 싼 도시락은 어떨지 궁금하다. 너무 기대하지 마. 도시락을 열어보려고 한 그 순간 잠깐 기다려. 아유무? 왜 그래? 아유무가 쿠조를 노려봤다. 쿠조, 이 이상 카자마를 괴롭히는 건 그만둬. 무슨 소리야? 난 괴롭히지 않았어. 카자마는 내가 돌봐줄 거야. 부모님께서도 허락하셨고 학비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보태면 돼.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데? 카자마를 좋아하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쭉 카자마를 좋아했어. 쿠조, 뭐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눈치챘구나. 당연하지. 그런 계약서를 들이밀 정도인데. 무슨 소리야? 쿠조도 널 좋아한다는 거야. 뭐? 정말 몰랐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옷을 갈아입혀 달라거나 같이 씻자고 한다거나 한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할 리가 없잖아. 카자마한테 무슨 짓을 시킨 거야? 불결하게. 카자마는 손을 정말 잘 쓰더라. 엄청 기분 좋았어. 뭐?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머리만 감겨준 거야. 쿠조랑 같이 욕실에 들어간 건 사실인가 봐. 아유무가 날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쿠조의 머리를 씻겨준 건 맞아. 하지만 목욕은 따로 했어. 내가 중간에 도망쳐 나왔거든. 쿠조, 카자마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시키다니 최악이야. 초반에 미인계를 써서 카자마를 농락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결국 카자마도 날 받아들였어. 내 이마에 키스도 해줬거든. 너 그때 깨어 있었어? 자고 있는데 덮친 거야? 카자마 이 나쁜 놈아. 다음번엔 입술에다가 해줘. 그건 날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 뿐이야. 그보다 넌 왜 나 같은 일반인을 좋아하는 건데? 너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 나 가끔 변장한 상태로 네가 일하는 식당에 갔었어. 거기서 서빙을 하는 네 모습을 보고 반했어. 점장님한테 스케줄을 여쭤봐서 일부러 너 있을 때만 찾아갔을 정도로. 설마 점장님께서 말씀하신 날 보고 찾아오는 여자 손님이라는 게 너였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매출액을 걱정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난 어떤 손님에게나 친절하고 예쁘게 웃는 카자마가 좋아.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같이 지내면서 확신했어. 난 네가 아니면 안 돼. 어서 오세요. 쿠조, 그렇게까지 날... 쿠조의 솔직한 고백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카자마, 옛날에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아유무가 내 마음을 휘젓듯이 끼어들었다. 그건 어렸을 때 약속이잖아. 난 지금 현재 카자마랑 같이 샤워하는 사이야. 카자마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이야. 난 카자마를 그 누구보다 더 좋아해. 카자마가 원하면 나도 같이 목욕할 수 있어. 딱히 그런 상황을 원하진 않지만 꼭 그러고 싶다면야. 카자마는 본인의 의지로 잠든 나에게 키스했어.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감사의 표시로 그랬을 뿐이라고 말했잖아. 사랑과 고마움도 구분 못해?
난 아유무가 너무 좋아 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고 뽀뽀도 여러 번 해봤어. 그니까 그건 다 어렸을 때 얘기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카자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지. 내 몸도 다 봤으면서 책임 못 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지? 넌 누가 더 좋아? 설마 두 사람이 동시에 고백을 할 줄이야. 나는 이제 어쩌면 좋지? 누가 나한테 답을 알려줘!